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 시도를 둘러싸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경 체포에 반대하던 중년 여성이 바닥에 누워 소방당국의 처치를 받았으나 병원 이송은 거부했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심장 수술을 받은 상태였으며 의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경찰에 밟혔다고 주장했으나 구조대원은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은 관저 진입을 시도하며 국민의힘 의원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강제로 해산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며 위치 추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색영장에는 대통령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이 수색 대상지로 명시됐으며 이는 대통령 경호처를 통한 동선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용 중인 기화폰과 이전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도 수색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0, 제11조 적용 제외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수처는 수색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으며 이는 발부일 기준 2주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들이 현장에 투입돼 영장 집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잦은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집행 과정에서는 1차 집행 때와 달리 물리적 충돌이나 적극적인 저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목표로 상황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의 저지 활동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율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경 경찰 수십 명이 관저 내부로 들어갔으며 이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 약 2시간 반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경찰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 경호처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2차 저지선은 우회해 진입로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관저 내부 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이는 12상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윤 대통령을 전북 과천청사로 이송했으며 즉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주요 정치인사 체포 시도 등 국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무산됐으나 경찰과 협력해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과 절차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과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거짓 공문서와 강압적인 절차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했지만 이는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한 국민과 청년들의 열정을 보며 현재는 어두운 시절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돼 전북 과천청사로 호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동한다는 소식에 관저 앞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체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탄핵무효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공수처로 함께 가자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건을 법치가 무너진 날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해온 진보 진영은 환호하며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측과 태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체포를 환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찬반 집회 간 큰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유리 2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게시판에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300여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체포를 찬성하는 이들은 경찰의 법 집행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법치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부는 경찰을 공산당 하수인에 빗대거나 반란 쿠데타를 축하한다는 조롱성 글도 게시했습니다. 한편 체포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체포를 요구하거나 중단하라는 글이 줄을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 사이에서 법치와 정치적 입장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범죄가 아니라며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서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봉쇄로 자신이 탄핵 소추됐고 관련 군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을 어이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 형식을 빌려 대국민 호소를 했으며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사기 탄핵, 사기 소추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한 것이 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9,000자 분량의 글을 직접 작성했으며 6필 원고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저에서 면담하며 남은 임기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이라며 더 이상의 저항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면담 말미에는 의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젊은 검사의 설명을 듣고 체포에 응했으며 체포 전 간단히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잠을 거의 못 자 피곤한 모습이었다고 전하며 김건희 여사도 잠시 동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국내외 언론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체포가 한국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법치주의가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 지지자들과 법 집행 당국 간의 긴장이 일단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내이셜 타임스는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 정치 위기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